네, 안녕하세요. 호갱노노 대표 심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아직도 좀 얼떨결하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좀 궁금해하실까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업하고 그렇게 지내왔던 얘기들 이렇게 간추려봤습니다. 호갱노노라는 서비스를 아시나요? 호갱노노는 아파트 정보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정보가 굉장히 보기 불편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기 좋게 시각화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얼마 전에 2018년 4월에 직방에 M&A가 됐습니다. 부동산 서비스 중엔 최초로 제1금융권이랑 제휴를 하기도 했고요. 정부에서 상도 줬죠. 그리고 구글에서도 2017년 올해를 빛낸 인디앱 최우수상으로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말에는 시리즈 A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를 했고요. 그때쯤 아마 그 투자를 받아서 저희가 지금 인원인 8명으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투자를 받기 전에 운이 좋아서 저희 서비스에 트래픽이 폭증을 했어요. 제이컵을 그리면서. 그래서 월간 사용자 40만을 돌파하기도 했었고요. 그보다 좀 전인 2016년 말에는 엔젤 라운드 투자를 우연하게 운 좋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개발자 2명을 영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무실을 차리기도 했죠. 맨 처음 공동 창업자는 저희 셋이었습니다. 개발자 2명에 기획자 1명인데요. 처음에 이제 다들 그렇듯이 돈이 없어서 집에서 이렇게 사업을 했었죠. 저도 여기 이 자리에서 2016년 초에 데모데이, 8기 데모데이 때 나와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그 전에는 카카오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좀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 카카오 재직 중에 카카오 전사 해커손 2번의 개발자 경진대 같은 데에서 2회 연속 우승을 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카카오의 이 해커톤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깨질 수 없는 그런 기록이 됐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 개발자입니다. 전사 해커손에서 2회 연속 우승한 되게 자신감 넘치는 개발자였고요. 취미로 사이트를 만들다가 프라이머에게 메일을 받았습니다. 한번 만나보자.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 실제로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권도현 대표님이 투자를 해주셨었는데 프라이머를 통해서. 근데 저는 권도현 대표님 얼굴도 못 봤습니다. 스카이프에서 음성 채팅으로만 돈이 입금이 됐고요. 그래서 저는 패기롭게 카카오를 뛰쳐나오고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자신감이 충만했죠. 이거 이제 2015년 8월에 저희가 창업을 했는데요. 2015년 10월 7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희 서비스의 공식 오픈일이 아닙니다. 저희 흑역사 같은 건데 지금 저희 스마일 표시 모자이크 처리된 부분은 저희 와이프인데 그 당시에 만삭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CTO도 와이프가 둘째를 임신 중이었던 상태였고요.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태였는데 망했죠. 네. 처음에 MVP 모델을 딱 세워서 우리가 부동산에 뭔가 문제를 해결해 봐야겠다. 문제는 허위 매물이 아닐까? 그래서 허위 매물 전화 돌려보는 서비스를 되게 페이지 한 장짜리로 만들어서 MVP 런칭했어요. MVP 런칭했더니 굉장히 빠르게 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망하고 나서 저희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분이 다시 카카오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프라이머한테 받은 초기 투자금도 다 떨어졌죠. 저희가 이제 카카오에 다니던 개발자들이었으니까 이제 월급 한 200씩 나눠서 가지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우리도 고통을 감내하면서 했는데 되게 빨리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로 돈이 떨어졌고 다시 시작을 하게 됐죠. 다시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던 원인이 뭐였을까? 우리의 초심이 뭐였을까? 그리고 이 사업의 본질은 뭘까라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2016년 초에 프라이머 데모데이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는 7기예요. 이 데모데이는 8기 데모데이입니다. 저희가 7기 데모데이를 했을 때 서비스가 뭘 할지 결정되지
안 왔어요. 그래서 7기 데모대에 참석을 못했고요. 8기 데모대에 겨우겨우 참석을 했지만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많은 VC들을 만났고요. 대부분의 VC들이 다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후속 투자를 유치하지 못한 채로 저희는 집에서 9개월 동안 월 10만 원 이하의 유지비를 사용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게 됩니다. 저희가 9개월 동안 쓴 돈이 얼마 안 돼요. 그 망했을 때 잔고가 300만 원이었는데 9개월 뒤에 잔고를 펼쳐보니까 다시 300만 원이더라고요. 거의 돈을 안 썼고 월급도 안 받아갔습니다. 집에도 안 나갔고요. 집에서도. 지금 보시면 2명이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VC 미팅이나 외부 미팅을 하게 되면 저희 회사의 개발력의 반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 나갈 수가 없었고요. 미팅도 못했죠. 그때 당시 VC들이 이제 VC에서 많이 물어보던 질문이 너희 네이버랑 어떻게 상대할래? 네이버는 이미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거 공공 데이터로 만든 거잖아. 공공 데이터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따라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너희는 3명밖에 없잖아. 지금 네이버나 이런 데는 막 수천 명씩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길 거야? 라는 질문이 주요했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굉장히 강점이 있고 서비스를 굉장히 잘 만들고 사용자가 그 서비스를 좋아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그런 설명들은 투자자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설득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설득력이 부족했던 거였죠. 그러던 와중에 서비스는 조금씩 성장을 했습니다. 월간 사용자 10만을 돌파했고요. 이 모든 수치는 마케팅을 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마케팅을 못했다고 정확히 설명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저희의 경쟁자들은 그때 당시만 해도 TV 광고에서 수십억씩 쓰면서 이렇게 마케팅을 해오고 있었으니까요. 직방이 좀 더 커 보이는 건 기분 탓일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나름 그 와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포지션을 찾았고 저희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직방이나 다방보다 돈이 많지는 않을 거야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마케팅에 아예 돈을 일절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서비스로 승부했죠. 저희는 개발자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와중에 굉장히 우연하게 엔젤 투자를 받습니다. 어느 날 점심에 이제 점심 먹으러 어디 가지 하다가 알고 계시던 어떤 분을 만나러 갔는데 그분이 저희 서비스 지표를 들어보시더니 그럼 저희가 투자할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어떤 VC에서도 투자하겠다는 말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받아도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 제안 이후에 저희가 여러 방문 끝에 이렇게 엔젤 라운드 투자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고 그 누구도 저희를 전망 있게 바라보지 않으셨던 상태였어요. 저희는 이렇게 어렵게 받은 돈으로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드디어 집에서 벗어났죠. 그리고 개발자 2명을, 개발이사 2명을 영입하게 됩니다. 이 두 분도 초급 시니어급 개발자분이신데 라인에서 다니시던 분이랑 카카오에서 다니시던 개발자 시니어분을 제가 이렇게 잘 영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셔왔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원래 기본 구성도 개발자 2명에 기획자 1명이었는데요. 돈을 받았는데 개발자 2명을 더 뽑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선택은 아닌데요. 저희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업이라면 응당 이것저것을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많지 못했고 저희가 잘하는 것은 정말 명확했기 때문에 오히려 잘하는 것을 더 뾰족하게 만들자라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었고요. 그래서 돈을 받은 후에도 추가로 더 모집했던 건 개발자였습니다. 저희는 이런 기조로 시중에 널려있던 그런 정보들을 보기 어려웠던 정보들을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시각화하면서 많은 인기를 얻었고요. 월간 사용자 수는 40만 이상 훌쩍 뛰었습니다. 이걸 토대로 시리즈 A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했습니다. 시리즈 A 투자도 좋았죠. 엔젤 라운드 투자보다는 VC들의 관심이 많았고요. 이 관심의 바탕이 근간이 됐던 건 결국 저희 서비스의 사용자였습니다. 이렇게 받은 돈으로 나머지 분들을 영입을 했죠. 나머지 분들도 마찬가지로 개발자 2명에 디자이너 1분입니다.
저희는 제품을 만들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저희 서비스 구성원에서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장 날카롭게 다듬자였고, 아시는 것처럼 구글에서 상도 받고 정부에서 상도 받고 하나은행과 제휴도 하고, 이렇게 2년 9개월 동안 저희는 8명이서 돈 2억을 써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쓴 돈이 2억이더라고요. 저희가 급여를 얼마나 적게 받았는지 아시겠나요? 네. 그리고 나서 저희는 부동산 오토 서비스 직방에게 M&A를 당했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이제 저도 처음 하는 사업이고, 저도 이제 이게 뭐 막 크게 성공적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겪어왔던 걸 좀 담담하게 좀 얘기를 들려드릴까요? 원래 처음에 만들었던 장표는 이 기조가 아니라 뭘 하자 이런 거였는데, 제가 아직 그런 말을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기에 호갱노노가 성장했던 주요 원인 같은 걸 좀 꼽아봤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동료인데요. 저희 회사는 특이하게 직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저희 8명인데 8명 중에 7명이 이사고요. 대부분 굉장한 지분을 갖고 보여 계십니다. 일부러 이런 구성을 만들었고요. 제가 13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 급여가 아무리 높아도 소속감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심지어 1년에 급여가 2번 올랐던 적도 있었는데 잠깐뿐이었습니다. 한 6개월, 한 1년 지나면은 그 효과도 금세 사라지고 결국 내 회사가 아니다라는 마음가짐이 들더라고요. 그 마음가짐을 들게 했던 주요 원인은 주식 지분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지분을 공평하게 나눠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생산성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경쟁 상대는 대기업이 안 껴있을 수가 없어요. 저희도 굉장히 큰 대기업들이 경쟁 상대였고요. 그분들은 개발자도 저희보다 많고 저희보다 잘하는 개발자도 많이 있을 테고, 그리고 돈도 많았습니다. 물론 시간도 많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희는 그들보다 굉장히 극도로 효율을 추구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갱노노에서는 개발자 1명이 기획, 서버 개발, DB, 클라이언트, 앱 개발, 웹 개발 다 합니다. 디자인도 심지어 조금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PM 역할을 맡은 제가 조금 다듬어서 내보내는 형태예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주로 시간을 많이 쓰이는 게 QA인데요. 저희는 QA도 없앴어요. 이건 이제 서비스별로 좀 다른데,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1시간 안 되더라도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먼저 하고 나가기보다 일단 내보내고 그걸 빨리 수정하는 단계를 만들자라고 해서 저희는 빌드 시스템을 개발했고, 저희는 뭔가 앱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을 때 5분 이내로 수정이 가능하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년에 배포하는 횟수가 한 400건 정도 되고요. 이 수치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의 불가능한 수치. 보통 대기업에서 한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배포를 해요. 그리고 집중했던 건 또 서비스였죠. 저희는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 서비스에 모든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서비스를 만드는 것에. 이것도 이제 제가 사업을 한 번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IT 서비스 자체는 디테일이 굉장히 큰 승부를 가르기도 하거든요. 이를테면 핸드폰을 샀으면 다른 핸드폰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 장벽이 굉장히 큰데요. 서비스는 A 서비스를 쓰다가 B 서비스로 넘어갈 때 그냥 도메인만 바꿔서 치면 되기 때문에 앱만 다시 깔면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저희는 대기업보다 이 디테일을 굉장히 끌어올려서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초심과 본질 같은데, 이거 좀 약간 낯뜨겁긴 한데, 그 초심을 이제 그 단어 그대로 처음 생각했던 걸 끝까지 유지하자인 거고, 본질 가치는 요새 제가 좀 드는 생각인데 이런 거예요. 뭐 이를테면 식당을 예로 들자면 식당에 갔을 때 정말 맛이 없는데 엄청 친절한 식당이랑 엄청 맛있는데 너무 불친절한 식당이랑
다음에 방문하신다면 어디를 방문하시겠어요? 뭐 약간 퍼센테이지가 갈릴 수 있긴 한데 저는 식당의 본질 가치를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맛이 없는 식당은 다른 게 아무리 좋아도 다 방문하지 않을 거다라는 게 확률적으로 좀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가치를 극대화시켜서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죠? 전 물건을 팔 때에도 뭐 이를테면 뭐가 제일 본질 가치일까 생각해보면 저는 가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가치가 있겠지만 제가 1,00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팔면 그게 아무리 이상한 서비스더라도 팔릴 거 아니에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호객논의 본질 가치는 사용자였고 저희는 사용자를 모으기 위해 무슨 짓을 했습니다. 네. 이건 다른 행동과도 좀 연결이 되는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뭐 정부 과제를 할 때도 있고 뭐 네트워킹을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간을 쓰는 행동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굉장히 극도로 제한된 자원을 토대로 본질 가치를 추구를 했고 그래서 제가 좀 개발자인 것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도 나가지 않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본질 가치를 추구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저희가 처음에 프라이머 7기에 지원했었던 사업 계획서인데요. 이게 사업 계획서라고 말하기 좀 민망하긴 한데 한번 보시겠어요? 하고자 하는 것, 실수요자를 위한 매물이 아닌 정부 중심의 부동산 서비스. 지금이랑 단 한 글자도 어긋남이 없고요. 실행 방법, 한 번에 한 분야씩 점차 정보를 확장해 나갑니다. 너무 뭉뚱그리긴 했지만 지금이랑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들을 차례대로 다루고 거래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자. 지금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랑 유사합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열어봤는데 지금 꺼내봐도 전혀 다른 말이 없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초심이란 게 아마 이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호객논의 창업 스토리를 좀 들려드렸는데요. 뭐 어떻게 좀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뭔가 이렇게 화려하거나 이런 창업을 한 게 아니라 개발자들끼리 모여서 가장 쉽고 편한 서비스를 만드는데 목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재미없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끝으로 제가 클로징 멘트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이 원 잘 보이시나요? 이 원 중에 뭐 어떤 부분이 보이시나요? 큰 부분을 보시는 분도 있을 테고 저기 작은 부분을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파이 차트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 투자자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안 되는 확률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죠. 근데 스타트업 대표는 그것이 되는 이유를 바라보고 그것이 되는 이유를 계속 설명을 합니다. 앞으로 나올 프라이머 13기 연례팀도 그런 이유를 설명을 할 텐데요. 제2, 제3의 호객노노가 탄생한 것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